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갭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고 좀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여러분 갭 투자 아시죠? 갭 투자는 아주 적은 돈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아주 적은 아파트를 사서 여러 채를 사는 그런 전략이에요. 그래서 사실은 뭐 전세 끼고 매입을 하는 전략은 이제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거 갭 투자는 이제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아주 적은 아파트를 골라서 이제 사는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. 왜냐면 이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갭 투자 이제 방식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심지어는 뭐 50채, 어떤 데는 뭐 100채, 어떤 책은 뭐 300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주택수를 많이 해서 자산을 불려 나간다 뭐 이런 전략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갭 투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전세 끼고 이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제 또 혹은 저도 이제 갭 투자를 한 적도 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제 여러 채 이거를 뭐 한 50채, 100채 이렇게까지 이제 주택수를 늘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상당히 또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. 사실 이제 주택수를 뭐 100채, 50채 이렇게 늘린다는 거는 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또 역전세난이 발생하면 이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리스크를 많이 안고 간다. 그리고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1억이 있어도 1억 만약에 1,000만 원으로 열채를 사면 1억 가지고도 열채를 사는 건데 이제 10억 그러면 이제 1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가 9천이면 1,000만 원 주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열채면은 이제 순자산은 1억인데 사실 자산은 10억이니까 사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경기가 이제 계속 좋으면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금융 위기라든가 이제 이런 2008년도 뭐 미국발 금융 위기라든가 IMF 때처럼 이제 이런 금융 위기가 닥치면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갭 투자 관련된 이 성공 투자의 그런 책들이 거의 다 2013년 뭐 이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큰 금융위기가 없어서 이런 갭 투자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금융위기에 굉장히 좀 취약한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좀 권하진 않는다.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진 않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 말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갭 투자를 이제 뭐 10채, 뭐 20채, 뭐 30채, 50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걸리거든요. 그렇게 되면 이게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돼서 사실 그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양도세가. 그래서 이게 그거를 또 만약에 1년에 이거를 아파트를 4명에 있는 아파트를 두 채를 팔려고 하면 이게 합산 과세가 돼요. 양도세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를 팔았는데 이득이 한 3천만 원 났고 또 하나를 팔았는데 4천만 원이 났다면 3천만 원, 4천만 원 각각 세금이 내는 게 아니라 1년이면 이게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보면 내가 1년에 이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거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30채 아파트를 갖고 있다. 그러면 이거를 1년에 하나씩밖에 못 팔아요. 1년에 하나씩. 1년에 하나씩 파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나마 양도세, 다주택, 중과 이런 거 해당이 되더라도 1년에 하나씩밖에 팔 수 못한다. 그럼 내가 30채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. 그러면 1년에 하나씩 팔게 되면 30년 동안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30년 동안. 물론 전세 가격이 오른 가격으로 계속 내가 뭐 갖고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이게 그게 순자산이 요만큼이고 자산이 이만큼인 형태로 계속 이렇게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리스크에서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. 분명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다면 언젠가 이걸 팔아야지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? 노후 대비도 하려고 하면은 혹은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30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1년에 하나씩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못 판다. 예. 근데 여러분 그냥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우리가 집을 사는 이유가 자산 증식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거주의 어떤 편의성, 거주의 안정성, 그 다음에 거주의 쾌적성을 위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이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산 형태로만 하다 보니까 내 거주의 쾌적성은 굉장히 없는 거고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그 주거 형태가 좀 열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은데 본인이 굉장히 열악한 데서 사시면서 갭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
그게 뭐 10년, 20년, 30년 이렇게 누적돼서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로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인가? 저는 한번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투자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도 좋은 환경에서, 좋은 학군에서 또 나와 가족들이 행복하게 그 주거 형태로 사는 집에서 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걸 떠나서 단순히 자산 증식 차원에서만 갭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삶의 질, 주거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. 대부분 갭 투자 하시는 분들은 주거 형태는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자, 일단은 첫 번째 갭 투자는 그 과거의 투자 방식이고 현재와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적은 돈으로 여러 채 사는 주택 방식은 지금 현재 세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나중에 역전세 난이나 혹은 금융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그렇게 주택수를 늘리다 보면은 정작 본인의 어떤 자가 형태는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다. 근데 이게 주거 만족도,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에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인가,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네, 감사합니다.